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종합토론의 좌장은 제15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신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전 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이 토론회는 25주년, 발족 25주년을 기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의미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 정치적인 큰 행사가 있게 되고 내년 5월 달이면은 새로운 또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특히 그 행정조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각 그 정치단체에서 행사에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그 해양수산인들의 그 바람이 반영이 잘 돼서 이 다음 행정부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그 중점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박항서 박사와 우리 그 홍 총장님이 발표하신 이 내용들, 또 저희들이 그동안 그 해양수산 분야 지식인 천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해양수산 그 정책집을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부분들을 우리 토론자분들 각 진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다 좀 받아들이고 해서 이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나가야 될 그 지표로 삼는 걸 만들어서 이 다음 정부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이 중요한 정부의 전략 지침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잘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이것이 좀 더 좀 종합적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그 정책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남영수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영수라고 합니다. 자장님께서 5분 안에 끝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자료는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축약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커스터머 입장에서 모든 회의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냐면 해양수사부라든지 KMI 쪽에 미팅을 가면 거의 대부분 해양계 아니면 해양계, 수산계, 조선업체만 나오세요. 물류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화주업체들 쪽에서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맨날 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의 시황이 좀 변하면서 만들면 다 팔리는 시대가 조금 지나고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일반적인 거를 요청을 드리면 저희는 국제물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국제물류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아무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부가 국토자가 앞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항공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국제물류를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나마 해양수산부는 이제 바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의 반대쪽은 언제나 국제물류 쪽은 상대방 국가들이 있고 거기서 움직이는 물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만일에도 지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먼저 선점을 하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저는 오늘 스타트업 대표, 벤처 쪽으로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으로 27년을 넘어가지고 28년째 지금 해운 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
해운 쪽에 트레이딩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국제물류 쪽에 해운만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공도 하고 트럭도 하고 복합 운송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트러킹, 레일링도 다 진행을 해줍니다. 모두 다 무료로 트레이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술 필요하다고 해서 글로벌 SCM의 모든 디지털 전환 기술을 넣어가지고 또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디지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것도 무료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저희 매출액 목표가 6천억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회사 이름을 거의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회사의 업종이 뭘까요? 밸류링크라는 회사의 업종은 해운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운수업을 가지고 있고요. 정보통신업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했더니 운수, 해운과 관련된 거는 다 운송과 관련된 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정보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해운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을 다른 쪽 기술을 쓰다 보니까 해운이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 가능한 업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회사의 매출액은 해운 매출액에서 빠져 있겠죠. 플랫폼 디지털이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왜 이런 쪽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쪽이 자기의 실적으로 가져가시는 노력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후배들이 해양수산계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물류 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KMI 쪽에서 종합물류 해운기업의 종합물류 기업화라는 그런 주제를 또 받아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종합물류 기업화를 하다 보니까 터미널 얘기를 하고 선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얘기 쪽으로 갑니다.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죠. 스타트업은 이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프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물류라는 걸 말하다 보니까 디지털 물류에서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 선박, 스마트 항만 얘기를 합니다. 플렉스포트라는 미국의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한테 2조 투자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또 2,500억을 투자를 한 다른 업체도 존재를 하고요. 머스크가 투자한 다른 업체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인프라를 가지고 글로벌 해운의 커버리지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사실 글로벌 커버리지를 늘리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글로벌 커버리지 갖는다는 거 굉장히 쉬운 얘기고 그다음에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과 뭐 100억, 200억 정도의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까 뭐 3년 동안에 300억이라는 투자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 중에서 지금 기억나시는 업체가 저도 별로 없거든요. 3년 동안에 300개 업체에다가 300억 투자를 하면 1억 정도 투자를 하신 얘기예요.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투자. 다른 부처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선발에서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그 다음에 투자 유도,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되는데 반해서 해운 쪽은 사실은 그런 분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기업들도 아마 해운 쪽에서 역할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큰돈 들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운수산부 쪽은 저는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젊은 직원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쪽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펴나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실지 사업 현장에서 이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느꼈던 특히 이 정보와 물류 정보 쪽에 이 여러 가지 이 우리 정부 쪽이나 잘 파악이 잘 안 되고 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특히 해양기술진흥원장님이 지금 프로에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이런 분야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해물류 쪽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인프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정보화 디지털 쪽에 우리가 좀 더 이 역량을 좀 이 해운 쪽에서 넓혀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선점을 하게 되면은 후발주자는 그 분야에 가서 이 정착하기가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우리 앞서서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